예,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유출본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미리 이제 여론 타진 이런 용으로 한번 흘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는데 반응이 웬만하면 이거는 아마 조만간 발효하고 서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민 변호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흐름을 보시면서 아시면 좋을 게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슬렘 7개 국가를 처음에 타겟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체자 추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 유학생, 취업비자, 비移민 비자 소지자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 그 다음에 시민권자들도 예를 들면 가족 초청해서 재정 보증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항상 반이민자들은 공격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시민권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이민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뭐 헤이 코리안 또 뭐 워킹 비자 USA 이런 데 보면 나는 시민권자니까 그래 내 주위에 불체자들 꼴 보기 싫어 좀 뭐 쫓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처음에 모슬렘 얘기하고 뭐 이럴 때는 그래 테러 막아야지 나라가 그거 하는 일이지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라고 하시다가 이제 이분들도 감을 잡으신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슬로우하게 진행이 돼서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엊그저께 신문에도 이제 가족 초청 이민도 한 반 정도 줄이겠다. 직계 가족이 아니면 기혼자나 뭐 형제자매 초청은 없앨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속내고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유출본의 제목이 미국의 일자리 및 미국 노동자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을 자기들이 이미 명시를 해놨어요. 미국의 국익과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호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기 제가 재밌는 부분이 불법 이민의 이유는 일자리이므로 이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게 불법 이민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보면 제목은 틀림없이 방문자 중에 취업하는 사람, 유학생 중에 취업하는 사람, 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붙여놓고 여기 밑에 나가는 자기들의 논리가 딸렸는지 불법 이민을 없애는 것과 연결을 그냥 시켜버려요. 이 정도로 아마 행정명령은 우리가 위헌이다,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갖다 붙일 이유가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합법 그 H비자, L비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거기다가 이제 불법 이민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자리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용어 저는 원래는 제가 문과는 아닙니다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미국의 이민법에 서류 미비자에 대한 단어는 illegal alien이거든요. 불법 체류자가 사실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불법 그러면 형사법 전과자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민법은 분명히 민법이고요. 우리가 돈을 꿨는데 못 갚은 사람을 채권자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 돈 못 갚은 사람한테 너 전과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민자들에게는 방문으로 와서 어떤 이유로든 머물게 되고 난민 신청, 정치망명을 신청했다가 그게 증거불충분 등으로 어떤 이유로 미국에 살게 됐을 때 왜 그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갖다 붙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변호사협회나 인권협회 등에서는 이런 현상을 criminalization of immigrants, 그러니까 이민자들 전체를 potential terrorist, potential criminal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좀 불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서류 미비자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 이제 문건에는 굳이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제와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 전제는 행정명령 안에는 물론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행정명령들을 전체를 봤을 때 여기에 대전제는 이거를 작성한 사람들이 물론
그 반이민론자들이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전제는 이민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민자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춘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그런데 팩트는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아까 제가 저희 성명서에 나온 그 통계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민자들은 거의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알잖아요. 우리 한인 이민 1세들 거의 대부분 세탁소, 네일가게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몇 사람이라도 우리는 고용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하지 미국 사람의 일자리를 찾는 빼앗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삶으로서 아는 거죠. 우리 주변의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남미계 불체자들은 대부분 3대 직종에 일하죠. 미국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직장들, 뭐 농장이나 뭐 청소 용역이나 닭공장, 디시워셔 이런 데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내가 정말 디시워셔가 되고 싶은데 이민자 이놈들 때문에 내가 디시워셔를 못한다?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소 영역을 24시간 하고 밤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밤 일을 하는 청소 영역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저놈의 이민자들 때문에 내가 못해. 이런 미국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미 현재에도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인들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법 프랙티스 해보신 사람은 누구나 알지만 이게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맞추는 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비자별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방문자의 출입 목적을 명확하게 적용한다. 방문자는 이중 의도 금지 규정이 있어서 방문으로 올 때는 취업할 의사가 있어도 안 되고 학교에 다닐 의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어서도 안 된다. 방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방문자 중에 불법 취업한 사람을 조사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그런데 여기에 취업이라고 하는 것의 이민법상의 정의가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전시를 한다든가 손주를 돌보러 온다든가 실제로 저희 손님 중에 공항에서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우리 딸이 손주를 낳아서 내가 베이비시팅 하러 온다. 그걸 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민국 입국 검사관의 주장이 아주 틀리지는 않은 게 이민법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안 받고 내 손주를 돌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베이비시팅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직업이라면 그건 취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무료 공연한다든가 강연한다든가 왜 한국 가수들 방문 비자로 와서 공연하려고 하다가 공연 비자가 안 나오는 바람에 취소되고 이런 저도 옛날에 신승훈 거기 갔다가 문 앞에서 그 환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 정말 웃기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죠. 세 번째 부인인가요? 멜라니가 모델이었잖아요. 그 양반이 방문 비자로 와서 모델을 찍었어요. 그거는 이미 뭐 팩트로 다 나와 있어요. 팩트 이건희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나는 방문 비자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델하면서 3개월 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3개월 넘지 않고 또 나가고 왔다 갔다 나 여러 번 했거든. 이 얘기를 본인이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으로 와서 본인이 일했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기간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트럼프 본인이 만든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금 추방돼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아버지도 독일 난민 출신이고 만약에 이 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런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대통령은 어디서 부를 창출하고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을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F1 유학생 실습. F1이 끝나면 학사 때 한 번, 석사 때 한 번, 박사 때 한 번 1년 OPT를 주는데 이 유학생들이 쓰는 OPT도 혹시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 유학생 실습 기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폐지 또는 수정이 가능하게 해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한인 유학생들이 중국, 인도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요.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신분 유지하고 영주권까지 가는 가장 정석 코스가 이 OPT를 통해서 직업을 몇 군데 일을 하고 본인이 마음에 들고 회사가 또 이 친구들을 필요로 하면 H비자 신청하고 거기서 영주권 신청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소위 정석 코스인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노동허가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가서 실습 훈련을 합니까? 그리고 써보지도 않은 사람을 어떤 미국 회사가 또 고용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죠? 공부만 하고 너희들은 나가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국 상황이 청년들 실업 문제 아시죠? 비정규직 문제 아시죠? 예, 그 본인들도 문제고 미국 사회 이제 한인 사회 자체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이제 그분들이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면서 우리가 권익 신장하고 정치력을 향상해야 되는데 일단 숫자적으로 그리고 우리 정치력이 많이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지금은 이제 학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석박사 그리고 규정 임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 지금 연간 쿼터가 6만 5천 개인데요. 6만 5천 개도 말도 안 되게 현실적으로 모자라서 해마다 한 3배 이상 신청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3명 중에 2명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H1을 100명이 신청하면 30명 정도가 붙는 확률이기 때문에 나머지 60명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랭귀지나 뭐라도 하니까 1년은 또 버티고 그 다음에 다시 어플라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 중에 3번 떨어진 분도 있어요. 예.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고학력 고연봉자들만 선호하게 되는 규정으로 바뀌면 우리 한인 고용주의 대부분은 작은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학사와 평균 임금을 거의 정도 거의 줄 수 있는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한인 고용주는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고 한인 유학생들은 일자리가 없게 되고 이제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저희가 당할 수가 있게 되고요. L1은 뭐 보통 저희가 삼성, LG,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지상사의 간부급 직원 이제 이런 데죠. 그래서 거기도 6개월 이내에 L1부터 현장 실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내로 모든 취업 비자 아까 얘기했던 뭐 H 비자나 뭐 L 비자, 종교 비자 이런 데로 실사를 이제 실시하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영향이 한인 이민자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상사도 피해가 되고 여기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고용주는 벌금을 내고 비자 소지자는 추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각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할 수도 있고 전면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E2도 한국 분들 많이 하세요. 우리한테는 소위 이제 소액 투자 비자. 스몰 비즈니스 비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네일 가게니 뭐 세탁소니 뭐 또 뭐 페덱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국 직구하는 이제 미국에서 물건 사 갖고 한국으로 보내는 이런 그 인터넷 온라인 무슨 세일즈 같은 거 하는 분도 있는데 원래 E2가 입법 취지가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장사하는 걸 허용하되 그럼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뭐냐? 2가지를 강조해요. 세금 걷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신청할 때는 항상 비즈니스 플랜을 5년치 내라 그러고 그걸 꼼꼼히 봅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는 네가 어떻게 이거를 맞춰 나갈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원하는 세금 납부와 고용 창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국의 경기가 위쪽 경기는 조금 풀려간다고 하지만 중간 경기하고 아래 바닥 경기는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국에서 앞으로 원하게 될 더 높아진 강화된 정도의 세금 납부와 고용 창출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장 신청을 기각을 하겠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네 나라 가서 장사를 하라. 와서 E2 보통 뭐 E2는 연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5년,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들 와서 다 자리 잡고 미국에서 이제 살려고 하고 영주권은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중간에 E2가 세금 보고 적게 했다는 이유로 또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에 5년, 10년 살다가 한국에 가서 다시 또 뭘 하겠습니까? 예. 요즘 치킨집도 무슨 10개 열면 1년 안에 8개가 망한다고. 예,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업에서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빼앗는가라고 하는 걸 조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잖아요. 조사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그거를 지시하느냐 오더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이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부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전제가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짜 맞춰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가는 결론은 취업 비자, 취업 영주권 그다음에 전체 이민자 숫자를 줄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첫 위반 시 최소 325불에서 3,200불인데 이게 직원 1인당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직원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노동화증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냐 안 하냐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안 하는데 그게 벌금이 한 번 걸렸을 때 325불이 아니고 직원 10명에 대해서 I9을 구비하지 않았다면 325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개인적인 대체 방법은 이런 것들이 실시되었을 때는 규정을 따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H든 L이든 직책하는 일, 근무 시간, 장소, 임금, 오버타임, 근무 조건 변경 시 수정 신청 심지어 H비자 규정에는 회사에서 잘렸을 때는 회사가 그 사람의 귀국 여부를 대개 대주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항상 모르죠. 그냥 변호사가 갖고 온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용주에 대한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내사에 대비해서 서류를 잘 작성해 놔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내사로 오면 고용주나 그 H비자 소지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준비를 잘 시키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규정임금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지키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고용주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40시간에 보통 H1이 4만 불, 5만 불이 넘어요. 그러면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를 5만 불씩 쓸 수 없다면 그러면 뭐 20시간 일한다고 써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일은 40시간 시키기도 하고 오버타임으로 시키기도 하고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동의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관행으로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내사를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와서 서류상에는 20시간에 2만 5천 불 받는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 받는 직원한테 쟤 보통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니?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적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H1 비자를 어느 한인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겠으며 또 스폰서가 없으면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